저당권은 매해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과실에 대한 효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즉 부합물이죠. 그리고 종물에까지 미칩니다. 하지만 건물처럼 저당 부동산과 독립된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또 미칩니다. 압류 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까지 미치진 않지만 압류가 있은 다음에는 임대료 기타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제3자를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이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는 것. 종물은 저당권 설정 이전이냐 이후냐를 가리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죠. 니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는 것. 부합물도 마찬가지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디귿,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 즉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에 발생한 과실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2번이네요.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된 효용이 없는 부분. 독립된 효용이 없다는 말은 부합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니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 임차권. 토지 임차인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돈을 빌린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면은 그 저당권은 당연히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죠. 디귿,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네요. 쉽다.